김재준 강사입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이 강의는 제 기본 커리큘럼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7급, 9급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문제, 최근 5개년 문제, 그 중에서 500문제만 제가 좀 추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목표는 이론편 1회독하고 최신 기출문제를 2회독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9급 공채, 7급 공채, 혹은 기타 직렬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분 모든 분들한테 다 이제 필수적으로 풀어보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 기출 문제만 좀 출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풀이 강의를 제가 왜 수강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했어요. 아마 수험생분들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 풀이 문제집만 보더라도 거기 해설이 이제 자세하게 달려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공부할까? 아니면 강의를 들을까? 이 고민 좀 많이 하실 텐데, 일단 저도 수험생활 해봤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이제 만약에 이제 수강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이제 국가직 9급 시험이 제가 영상 찍는 시점에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국가직 9급 행정직 경쟁률이 100대 1 정도 돼요. 100대 1 정도 되는데, 더 높은 직렬도 있고, 더 낮은 직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기출문제 풀이까지만 학습한 수험생만 고려할 때 실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제가 어떤 통계를 베이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합격권 근처에서 점수 분포를 생각했을 때 한 5대 1 이상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어렵냐면 실제 경쟁률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치를 바라보시는 100대 1이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실질 경쟁률 5대 1 안에서 앞서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마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시험 한번 응시해 보셨거나 다른 이제 객관 시험을 응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체적인 경쟁률보다는 합격권 근처 거기서 어떻게 앞서 나갈 수 있을까 그래 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이 5대 1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합격권 점수 근처에서 몇 배수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합격권 안에 들어갈 것인지 합격 커트라인 위로 올라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의 가장 핵심을 잡는 게 프로 수험생하고 또 아마추어 수험생한테 일부 좀 나눴어요. 왜 제가 프로 아마추어로 나눴냐면 어쨌든 명목상 경쟁률 100대 1이잖아요. 그 100명 중에 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 전체를 봤을 때는 프로가 돼야 되는 거죠. 상위 1%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 수험생이었고 이제 아마추어 수험생 나머지 99%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 강의를 이제 다들 이제 뭐 프리패스나 이런 걸 수강하시기 때문에 아마 기출 문제 풀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프로 수험생이라면 문제 풀이 전략에 대해 같이 이게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기본 강의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실질 기출 문제 강의 이제 풀이할 때는 밑에 해설이 너무 많이 달려 있으면 안 돼요. 이미 기본 강의 또는 다 숙지를 하시고 실제 문제 푸실 때는 그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겠죠. 한 문제 풀고 다시 기본 내용 보고 한 문제 풀고 기본 내용 풀면 수백 문제, 수천 문제를 빨리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5과목 이상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제가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주 많은 팁을 드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 시험 그 풀이 시간을 10초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커싱이 맞춘 게 여기 위에겠죠. 기본 강의에 대해서는 기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문제풀이 전략이라 했을 때 이런 수험 전략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굉장히 기발한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 까 생각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전략이라는 거는 굉장히 사소하지만 확실하게 실행 가능한 방법을 많이 고민하시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경쟁하신 수험생들끼리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한 교재를 공부하고 결국은 다 기출 문제로 마무리하게 되잖아요. 다 비슷한 와중에 조금 앞서는 게 어려운 거지 아주 극단적으로 많이 앞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확실하게 가능한 어떤 앞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커리큘럼, 수험기간 또 아주 오래 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1, 2년 했을 때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 다 도달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더라도 이제 시험이 쉬웠다면 나만 쉬운 게 아니죠. 또
어렵게 나온다고 해서 나만 어렵지 않은 거죠. 그 와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정말 한 문제, 한 과목당 한 문제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한 과목당 한 문제가 안 돼도 돼요, 사실은. 한 과목당 0.5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으면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어떻게 5초라도 문제풀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풀이 방법 배우는 거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다른 강의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수험생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시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는 제가 객관식 문제를 풀 때 풀이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벤치마킹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을 제가 단축시키면서 할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 내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실제 제가 뭐 행정 과목은 아니지만 PSAT를 제가 여러 번 통과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같은 적용을 해서 좀 행정 강의 때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인의 학습 및 문제풀이 습관이 개선하는 게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로 하나 적었는데 너무 소신이 없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유명한 공부 방법만 따라 하시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또 너무 본인 고집만 또 추구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성공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방법대로만 하겠다라고 이제 좀 고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 가장 이 두 가지를 좀 조화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거예요. 그 맞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다른 사람 공부 방법에만 의지하시는 분은 조금 본인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테고 반대인 분들은 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듣는 어떤 열린 사고를 좀 가지셔야겠죠. 그래서 문제 구성 제가 간략하게 적었댔죠. 지금 여기는 진도별이 아니죠. 진도별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 대체를 했어요. 앞선 강의에서 제가 이제 기출 암기 노트 1100문제를 통해서 진도별로 간략간략하게 푼 연습을 다 드렸고요. 결국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보시는 내용은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진도별 안 돼 있어요. 그죠? 한 20문제 안에 행정 전체 범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진도별 문제를 푸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걸 보시게 될 텐데 이거 끝까지 잘 안 오시는 분은 많죠. 계속 진도별 기출 문제지만 끝까지 보시다가 시험장 들어가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정작 시험장 가서 보는 다른 형태에 익숙하지 않으셔가지고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진도별 강의는 압축을 해서 좀 내용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실제 기출 문제는 진도별로 하지 않고 그대로 좀 이제 그 해설만 좀 간단하게 해서 빨리빨리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해설 포함 500문제를 100페이지 정리했죠. 제가 만약 1000문제 만들었으면 200페이지 들어오겠죠. 그래서 불친절하다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던데 그게 아니라 수험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제 영상 찍는 시점으로 국가직이 한 달 안 남았거든요. 이제 지금쯤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야. 기출 문제이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놨고요. 자, 500제는 최근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취급구급 연도별 100문제씩이에요. 중간에 시험이 좀 많은 해가 있었고 좀 적은 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문제 100문제죠. 100문제니까 다섯 개겠죠. 그래서 오답노트 작성 및 강의 수강 후에는 기출문제 추가하시면 돼요. 500문제 부족하다고 하실 거예요. 부족한 게 맞죠. 그런데 이 500문제조차도 제대로 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기본 강의 커리큘럼에 우선적으로 최근 5개년 500문제를 잡은 거고요. 다 이제 숙달됐어요. 제 강의 다 듣고 또 여러분들 이제 복습하셔가지고 다 숙달되신 분들은 그 후에 하실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들 응시하는 직렬에 따라서 기출문제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7급 9급 공채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7급 9급 과거 기출 문제를 이제 더 풀어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아니라 본인이 뭐 경찰 강부나 소방 강부 혹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다. 그런 분들은 일단 그런 거 다 이런 거 보셔야 되죠. 기출 문제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 먼저 500개 정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당 직렬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더 추가하시면 어느 정도 다 틀이 잡히는 거죠. 자, 그 학습하는 사람마다 포커싱이 다른 거죠. 자, 제가 여지까지 쭉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앞서 이제 제가 7급, 9급 기출문제 풀이 강의하고 또 교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파트는 어떤 거냐면 오답노트 만드셔야 돼요. 저는 객관식 시험 준비할 때 어떤 과목을 하든 간에 항상 오답노트를 만들어요. 뭐 여러분들도 수험생들 중에 오답노트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손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죠. 아직도. 저는 손으로 쓰는 거 절대 권해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객관식 시험 공부하면 뭐 처음에
시험 한 달쯤 전, 한 달, 두 달, 뭐 몇 달 남았을 때는 분량이 1000페이지가 되든 100페이지가 되든 어떤 계획을 잡아서 풀어보시면 되겠지만 시험 일주일 5과목에 한 과목당 그 교재가 500페이지만 잡아도 2500페이지죠. 그 넘기실 거예요. 안 돼요, 잘. 10회도 20회도 1000페이지, 100페이지 교재를 빠르게 넘기기? 하루 전날은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나 틀린 어려운 문장 위주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 넘기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려요. 제가 다 해봤어요, 그 방법. 해보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대부분 수험생 잘 안 돼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줄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행정고시나 옛날 사법시험이 아니잖아요. 즉 쓰는 시험이 아니에요. 쓰는 시험이 쓰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주관식 시험. 만약에 5 공시 같은 경우는 행정학이 주관식으로 나올 테니까 뭐 아주 관료제, 제가 배부의 관료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임의로 적어봤어요. 배부의 관료제에서 기술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 이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 지식을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손으로 다 기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객관식 시험은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위에 주관식 시험 쓸 수 있을 만큼의 정도까지는 숙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용이 이 문제의 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색한 것만 찾아오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어떤 그 방식에 따른 어떤 숙지해야 될 어떤 범위는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여기는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는 내가 읽어봤을 때 전반에 치지만 알면 잘못되는 거 다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분야예요. 뭐 어렵다 쉽다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객관식 시험과 주관식 시험이 정확하게 동일한 범위로 나온다면 당연히 주관식이 훨씬 어렵죠. 다 써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객관식 시험이 이런 풀어내기는 쉬운 만큼 훨씬 세부적으로 나오죠. 세부적으로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범위가 좀 넓죠. 자,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걸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열광하시는 수험 공부 방법, 합격 방법, 이게 과연 위에 해당했던 건지 아래에 해당한 건지 잘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걸 제가 문장을 적었는데, 문제 자체에 해당 내용을 담고 있죠. 다 있고, 틀린 부분과 옳은 부분에 대해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푸셨을 때 기본 이론서나 뭐 다 보시고, 딱 봤을 때 문제 풀었을 때 바로 이해 또는 기억하는 문제는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물론 너무 기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시 볼 시간도 없지만, 대부분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한 번, 두 번 봤을 때 그대로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은 다시 안 보셔도 다음 기출의 문제 출제되면 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죠. 한 번 보고 이런 문제 나왔구나, 내가 풀 수 있구나,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되죠. 자, 그래서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 문제마다 이거 암기를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암기하는 게 부담이잖아요. 그때 좀 넘어갔던 부분이 있죠. 그런 거는 기출문제 풀이하시면서 이제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헷갈린 부분 있죠. 헷갈린 부분이 뭐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한마디로 잘 낚이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본인만이 뭔가 본인의 기존의 사고 방식 때문에 남들은 잘 안 틀린, 본인만 틀린 문제들 있죠. 그런 걸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조합해서, 그러니까 암기 같으면 뭐 두 문자가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이제 헷갈린 부분이라면 보통 틀린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만 모아서 오답노트 만드셔야 돼요. 자, 근데 앞서 제가 손으로 쓰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오답노트 언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기본 강의 때는 이게 하시면 안 돼요. 쓸 게 너무 많아. 대부분 다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많고, 진도별 강의 다 끝나고요. 기출문제 풀이 다 하시고 나서 제 강의까지 들으셨다면 제 강의까지 다 듣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는 거죠. 풀어보실 때 막 낙서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쓰지 마세요. 그냥 가능하면 빈 종이에다가 답만 적으세요. 답만. 빈 종이 옆에 종이에다가 문제집 표기하지 마시고. 쭉 풀어보시면 틀린 문제 다 나오죠. 그럼 그 틀린 문제만 살짝 그냥 연필로 표시해 주세요. 저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뭐 고시 출신 강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그게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 복습하면서 또 풀어보세요. 내가 이걸 단순히 암기를 못해서 못 푼 문제인지,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못 푼 문제인지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다 표시를 하시고요. 한 두 번 정도 표시됐죠. 그러면 보통 문제를 사람마다 다르죠. 물론 다른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90% 이상은 맞추셔야 되고 10% 정도가 아마
반복적으로 틀린 문제가 나올 거예요. 뭐 10%더 이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10% 이상이 되면은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네, 가능한 10% 이내로 좀 줄여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제 기준으로 했을 때 500문제고 100페이지니까 10% 정도 되니까 한 50문제. 분량을 따지면 10페이지 정도 되겠죠. 그거를 1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넘기면서 보기 불편해요, 분명히. 나중에는 뭐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시험 하루 전날, 시험 3일 전날 5과목 보시잖아요. 구급공채만 해도 다 안 되죠.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안경부터 만들 건데 오답부터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문제 위주로 정리하시고요. 암기가 필요한 두 문자 등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하실 때 이거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하면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딱 풀 수 있을, 이해하고 풀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만 적으셔요. 최소한만. 너무 많이 적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내가 딱 이 정도까지 키 단어만 알면 이 문제 풀 수 있다 했죠. 정말 최소한만. 그죠? 그래서 그것만 쓸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막 각종 기본서에 있는 표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그 기출 문제, 그 포인트, 특정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딱 넣으셔야 돼요. 많이 넣으시면 안 되실 때.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기출문제 또는 기본 전체 내용의 5%이네요. 5%. 한 번에 볼 수 있는 분량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첫 문제다. 첫 문제 5%면 50문제죠. 그럼 분량을 따지면 10페이지. 2천 문제다. 그럼 20페이지 되겠죠. 그러니까 20페이지 정도 되면 여러분도 시험 전날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양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고 계속 거듭 이제 강조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쓰기 오류 붙이기가 수정 안 되죠. 이거 예전에 제가 어릴 때도 이런 거 했어. 학교에서. 수능 공부할 때. 이거 너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워드 프로세서 작성하세요. 특히 여러분들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준비하시면 워드 한글이죠. 요즘은 이제 그 공공기관에 다 한글로 쓰거든요. 한글 워드 프로세서 가지고 작성하셔야 되는데, MS 워드 말고요.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해 두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한 10% 분량되다가 그 틀린 부분 반복적으로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은 이제 완전 본인기 된 게 있고 또 여전히 잘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버전 1, 버전 2, 버전 3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좋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기출 문제나 뭐 기본서 이런 내용들이 복사가 안 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식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만든 기출문제 500문제는 한글도 돼 있고요. PDF로도 다 복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다 업로드를 이제 해뒀거든요. 아마 계속 다른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까지 제가 범위에서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기출문제 추가적으로 계속 업로드 될 거예요. 500문제 일단 내서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그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처음부터 파일 가지고 하실 게 아니라 처음에는 다 이제 뭐 스프링노트 되든 어떤 이제 종이로 다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답노트 만들 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그대로 복사하면 그대로 여러분들 안경노트 양식 맞게 제가 양식도 따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양식 맞게 그대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제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도 좀 쓸까 좀 고민했는데 프린터 하나 있으셔야 돼요. 프린터가 없으면 여러분들 저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 공부할 때 불편하실 거고 또 면접할 때도 필요한 일이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때마다 또 어디 나가서 인쇄를 맡겨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 영상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프린터를 마련하세요. 뭐 레저 프린터로 양면 내는 걸로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어차피 이거 뭐 수험 공부 끝나신 후에도 이제 입직하시고도 한 번씩 필요해. 일단 이거는 좀 생각하시고요. 아니면 좀 분명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뭐 프린터까지 갈 때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한글로 그러면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스로 어떻게 나의 오답노트를 만들지 사실 뭐 이게 영상을 좀 보시기 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이어서 제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오답노트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에 보이시는 게 여러분 기출문제 파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오답노트 작성 양식이에요. 물론 오답노트 작성 양식도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또 한글 문서에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임의로 좀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게 여기 적힌 부분은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라 적은 내용이니까 작성하실 때는 지우시면 되겠죠. 지우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문제는 일단 다 인쇄를 하셔가지고 혹은 다 기출문제 풀어볼 때 가정해서 뭐 예를 들어 1번 문제가 자주 틀린 문제다.
그럼 1번 문제만 가져오면 되겠죠.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하면 1번 문제 가져왔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6번 문제도 자주 틀린 문제더라. 그래서 6번 문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딱딱 맞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을 좀 하실 텐데,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체 문제 10% 이상 되면 조금 곤란하죠. 너무 양이 많아지죠, 이것도. 그래서 가능하면 10% 정도까지 되도록 공부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해설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가져오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제가 드리는 파일 말고 다른 데 있는 뭐 내용들도 좀 들어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두 문자로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문제 풀다 보니까 내가 암기가 안 됐다. 간략하게 여기 뭐 두 문자나 그 다음에 뭐 암기할 것도 있죠.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만 적으셔야 돼요. 뭐 전체 내용을 다 가져오실 게 아니라, 관련 내용을 다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 딱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작성하시는 게 이 오더노트 만드는 그의 핵심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서 PDF 파일이나 이런 것도 복사해서 쓰고 싶으실 텐데, 제가 드린 파일이 다 똑같겠지만 다른 파일들은 글씨 크기나 뭐 글자체가 다 다르겠죠. 일단 그것들 같게 맞춰야 될 텐데, 방법 좀 알려드리면, 일단 해설이 조금 글씨 크게 다르죠. 글자체도 만약에 다르다 가정하면 컨트롤 C, 마찬가지 컨트롤 V 가져왔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같게 맞추려면 이 커서를 맞추려고 하는 원래 양식에 두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Alt C예요. Alt 키랑 C 누르면 이렇게 뭐 복사할지 나와요. 그대로 글자 모양은 복사. 복사가 일단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 원래 있던 문제의 어떤 글씨 크기나 글자체를 여기 아래랑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맞춰야 될 아래 부분 전체 이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Alt C가 지금 저장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Alt C를 누르면 이렇게 문제랑 이제 여러분들 가져오실 다른 PDF 파일의 글씨체가 다 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전체 분량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또 시험 전에 또 공부하기도 힘들죠. 미리 예를 들어 뭐 기출 문제 뭐 강의 듣고 스스로 풀어서 100문제 푸신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잘 틀린 부분 딱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 문제만 이렇게 가져오면 딱 얻어놓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버전 2가 되겠죠. 버전 1이 되겠죠. 버전 1 만든 다음에 나중에 요단노트 내용도 어느 정도 잘 이제 숙지된 부분이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잘 숙지된 부분을 지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워 나가면 이렇게 2번, 3번 내가 보기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지우시고요. 그리고 뭐 여기 6번 또 3, 4번은 필요 없다.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버전 2를 만들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런 오답노트만 들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제가 만든 거 줄일 때도 100페이지죠. 1000문제, 2000문제 되면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될 텐데 시험 직전에 다른 과목 5과목을 같이 하는데 도저히 아마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기출문제 풀으실 때 이런 오답노트 미리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